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볼 이야기는 오픈도어 테크놀로지스, 티커 심볼 오픈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요. 이 회사 지금 상황에 정말 재밌습니다. 한쪽에서는 이 주가 매출 비율, PS라고 하죠. 이걸 보면 와 진짜 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최근 몇 달 사이에 주가가 거의 900% 넘게 폭등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걸 좀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보면 오픈도어의 가치 평가 문제부터 시작해서요. 최근에 리더십도 바뀌었고 또 전력도 변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만만치 않은 이 거시경제 상황까지 다루고 있거든요. 이번 시간 저희 목표는 이 자료들만 가지고 오픈도어가 진짜 숨겨진 보석 같은 기회인지 아니면 보기엔 그럴듯하지만 위험한 그런 가치 함정인지 한번 제대로 같이 따져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한 퍼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그 모순점부터 좀 짚어보죠. 자료에 보니까 오픈도어의 12개월 선행 PS 비율이 1.2배밖에 안 된다고요. 이게 동종업계 평균이 한 5.57배 정도 되는 걸 생각하면 와, 진짜 낮은 거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싸다고만 보면 될까요? 네. 일단 그 PS 비율 자체만 놓고 보면요. 회사가 벌어들이는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낮다 이런 뜻이죠. 1.2배라는 건 시장이 지금 오픈도어의 매출 창출 능작에 대해서 상당히 좀 박하게 보고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래 성장이나 수익성 기대치가 낮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위험이 있다고 보는 거죠. 물론 잠재적으로 저평가됐다고 볼 수 있는 근거 중 하나는 맞습니다. 네. 근데 진짜 이상한 건 여기서부터인데요. 바로 그 자료에서 최근 3개월 주가가 944.9% 폭등했다 이렇게 나와요. PS 비율은 바닥을 기는데 주가는 거의 수직 상승을 한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자료에서는 또 이게 밈주식 현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하던데요. 정말 회사 가치랑 상관없이 움직였을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게 지금 오픈도어 분석에서 가장 흥미롭고 또 동시에 제일 어려운 지점이에요. 이런 식의 극단적인 주가 급등은요. 회사의 어떤 근본적인 체질 개선,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좋아지는 속도보다도 훨씬 빠르게 시장의 단기적인 관심이나 어떤 투기적인 수요, 혹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같은 게 아주 강하게 반영된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대감이요? 네. 소위 밈 주식처럼 소셜미디어나 커뮤니티에서 확 관심이 쏠리면서 실제 가치와는 좀 동떨어진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걸 뒤집어 말하면요. 현재 주가가 미래의 그 불확실한 잠재력을 너무 앞서서 어쩌면 좀 과도하게 반영하고 있을 위험, 즉 가치 함정일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 신호이기도 한 겁니다. 가치 함정. 그렇죠. 낮은 PS 비율이라는 그 저평가 신호랑 단기 주가 폭등이라는 과열 신호가 같이 나타나는 이 아이러니. 이게 투자자들한테는 매력적이면서도 동시에 엄청난 위험인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펀더멘털 지표랑 시장 움직임 사이에 어마어마한 간극이 있다는 거네요. 와. 그럼 이 괴리가 도대체 왜 생기는 건지 그 원인을 좀 더 깊이 파악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뭔가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닌지 좀 들여다봐야겠어요. 시장이 이렇게까지 반응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오픈도어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가장 큰 변화, 역시 새로운 CEO 얘기부터 해야겠네요. 2025년 9월에요. 그 이커머스 강자죠. 쇼피파이 CEO 출신인 카즈 네자티안이라는 분이 신임 CEO로 왔어요. 보내주신 자료에서 이분을 AI 네이티브 경영인 이렇게 표현하던데 이게 그냥 붙임말은 아닐 것 같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AI 네이티브라. 네, 그 AI 네이티브 경영인이라는 표현. 상정이 중요합니다. 오픈도어의 미래 방향성을 딱 보여주는 말이에요. 더 이상 그냥 부동산 사고 파는 회사가 아니라 아예 AI와 데이터를 핵심 동력으로 삼는 기술 플랫폼 기업으로 가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인선이라고 봐야죠. 기술 플랫폼 기업으로요? 네. 쇼피파이에서 성공적으로 플랫폼 만들고 운영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을 데려왔다는 것 자체가 오픈도어가 앞으로 플랫폼 전략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거고요. 이건 단순히 경영진 교체 그 이상입니다. 기술로 회사의 정체성 자체를 바꾸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예요. 와,
정체성을 바꾼다. 상당히 큰 변화네요. 근데 여기에 또 흥미로운 소식이 있어요. 공동 창업자인 키스 라보이스하고 에리구 이 두 분이 2, 3회로 다시 돌아왔다는 소식도 있네요. 새 CEO를 영입하면서 동시에 창업자들이 복귀한다. 이건 또 어떤 신호로 봐야 할까요? 뭐랄까 과거 인물이 돌아오는 게 꼭 혁신에 도움이 될까 싶기도 하고요. 네, 언뜻 보는 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좀 다르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회사가 초심, 그리고 혁신 DNA를 다시 좀 강화하려는 시도,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초심과 혁신 DNA. 네, 보통 창업자들은 그 회사의 초기 비전이나 핵심 가치, 또 어려운 시기에 이걸 뚫고 나가는 그런 돌파력, 이런 걸 상징하잖아요. 이분들의 복귀는 회사가 지금 겪는 어려움을 딛고 더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서 좀 더 과감하게 움직이겠다는 의지, 그런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 특히 기술 중심의 그 새로운 리더십하고 창업자들의 경험 그리고 비전이 잘 합쳐진다면 시너지를 낼 수 있겠죠. 새 CEO가 방향을 잡고 창업자들이 그걸 뒤에서 밀어주고 속도를 내게 하는 그런 조합을 기대하는 걸 겁니다. 그렇군요. 새로운 리더십과 창업자 DNA의 결합. 기대되는 부분이네요. 이런 리더십 변화와 맞물려서 회사의 실제 운영 방식, 비즈니스 모델 자체도 크게 바꾸고 있다는 점이 또 중요해 보입니다. 기존에 하던 아이바잉 모델, 그러니까 직접 집을 사서 되파는 방식에서 벗어나고 있다고요. 자료에 분산형 플랫폼이라는 말이 나오던데 이건 구체적으로 뭔가요? 맞습니다. 기존 아이바잉 모델은요, 오픈도어가 직접 집을 다 사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본이 어마어마하게 들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값 변동 위험에도 그대로 노출됐고요. 사실 진로어가 이 사업 접은 것도 이런 부담 때문이었거든요. 아, 진로우도 그래서? 네. 그래서 이 분산형 플랫폼은 이런 문제점에서 벗어나려는 핵심 전략인 겁니다. 오픈도어가 직접 매물을 다 확보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독립적인 부동산 중개인들을 파트너로 플랫폼 안에 끌어들이는 방식이에요. 외부 중개인들을요? 네. 그런 카트로 인매인들은 자기 고객들, 그러니까 집 파는 사람들한테 오픈도어의 즉시 현금 매입 옵션하고 또 전통적인 방식의 시장 매물 리스팅 서비스, 이걸 둘 다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선택지를 주는 거군요. 그렇죠. 오픈도어 입장에서는 직접 집 사는 데 드는 그 자본 부담이랑 재고 위험을 확 줄일 수 있고요. 대신 플랫폼에서 거래가 일어나면 그걸 중개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거죠. 훨씬 가볍고 또 확장하기도 좋은 모델로 바꾸는 겁니다. 이걸 업계에서는 자본 경량화, 캐피탈 라이트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자본 경량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사업 방식만 바꾸는 게 아니고 회사가 짊어지는 리스크 구조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거네요. 예전에는 집값 출렁이면 바로 타격을 받았는데 이제는 플랫폼 참여자들이랑 위험을 좀 나눈다. 이런 개념이군요. 정확합니다. 리스크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죠. 이런 변화 속에서 캐시 플러스라는 상품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건 또 뭔가요? 이름이 좀 특이한데요. 아, 네. 캐시 플러스. 이게 또 이 새로운 플랫폼 전력을 아주 매력적으로 만들어주는 혁신적인 금융상품입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이래요. 집 파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오픈도어가 일단 현금을 먼저 줘요. 일단 돈부터 주는군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나중에 오픈도어가 그 집을 더 비싸게 팔면 그 추가로 생긴 이익의 일부를 원래 집주인이랑 나누는 겁니다. 와, 추가 이익을 나눠요. 네. 판매자 입장에서는 당장 현금이 급해도 나중에 혹시 집값이 더 오르면 그 혜택을 좀 같이 누릴 수 있으니까 상당히 괜찮은 제안이죠. 그렇겠네요. 오픈도어 입장에서는 초기 매입자금 부담도 줄이고 가격 변동 위험도 판매자랑 같이 분담하는 셈이죠. 그러면서 더 많은 판매자랑 중개인들을 플랫폼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자료 보니까 초기 파일럿 프로그램에서 고객 전환율이 2배로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2배나요? 와. 네. 그러니까 이 모델이 성공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인다는 거죠. 들어보니까 AI 전문가 CEO 영입에 창업자들 복귀, 그리고 자본 부담 줄이는 분산형 플랫폼, 여기에 캐시 플러스 같은 혁신 상품까지 이 모든 게 결국 회사를 그 무겁고 위험했던 아이바잉 모델에서 벗어나서 기술 기반의 가볍고 확장성 있는 플랫폼 기업으로 바꾸려는 어떤 큰 그림의 조각들이군요. 네, 바로 그거죠. 딱 정리가 되네요. 요약하자면 기술 중심의 새로운 리더십, 혁신 DNA를 다시 불어넣는 창업자 복귀, 자본 효율성을 높이는 플랫폼 모델로의 전환, 그리고
고객과 파트너 모두에게 매력적인 캐시플러스 같은 상품 개발. 이 모든 것들이 착착 맞춰지고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오픈도어는 과거보다 훨씬 더 확장성 있고 외부 환경 변화에도 좀 덜 흔들리고 잠재적으로는 더 높은 수익성을 낼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당장은 좀 재무적으로 어려워 보여도 시장의 일부에서는 오픈도어의 그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에 주목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내부적으로 계획이 좋아도 외부 환경이 도와주지 않으면 참 어렵잖아요. 보내주신 자료에서도 오픈도어가 직면한 상당한 거시경제적 도전, 이걸 분명히 지적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들을 좀 뚫고 나가야 하는 상황인가요? 도 사업은 기본적으로 주택 거래량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얼어붙으면 실적에 바로 타격이 오는 구조거든요. 실제로 보내주신 자료에서도 이 영향 때문에 2025년 3분기 조정 EBITDA 기준으로 다시 적자로 돌아설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2025년 전체 매출도 작년보다 줄어들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실적 압박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단기 전망은 확실히 좀 어둡군요. 그럼 경쟁 상황은 좀 어떤가요? 자료 보면 경쟁사였던 진로우가 아이바잉 시장에서 철수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이건 오픈도어한테는 확실히 좋은 소식 아닌가요? 이제 이 분야는 거의 뭐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닌지? 진로가 철수한 거요? 직접적인 아이바잉 경쟁자가 없어진 건 분명 오픈도어에게는 유리한 부분입니다. 네. 그 특정 틈새 시장, 그러니까 기술 기반으로 대규모로 직접 주택을 매입하는 그 시장에서는 확실히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 건 맞죠. 그렇죠. 하지만 부동산 시장 전체로 보면 얘기가 좀 달라요. 여전히 컴패스 같은 전통적인 대형 부동산 중개업체들이 있잖아요. 이들과의 경쟁은 계속 치열할 겁니다. 아, 전통 강자들이 아직 있군요. 네. 여기서 오픈도어가 내세운 사례점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하이브리드 모델인 거죠. 판매자한테 빨리 현금으로 팔래? 아니면 좀 기다려서 더 높은 가격에 팔아볼래? 이 두 가지 옵션을 다 주는 거예요. 이걸로 전통 중개업체와는 다른 가치를 주겠다. 이건데 이게 시장에서 얼마나 먹힐지가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진로가 나갔다고 해서 경쟁이 끝난 건 절대 아니라는 점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들어보면 안에서는 혁신을 통해서 막 미래 성장 엔진을 만들려고 애쓰고 있는데 밖에서는 고금리라는 엄청난 파도가 계속 밀려오는 그런 상황이네요. 이 내부 혁신의 힘이 과연 외부의 그 거센 바람을 이겨낼 수 있을지 정말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오픈도어를 둘러싼 핵심 질문이고 또 투자자들이 판단해야 할 기준이 될 겁니다. 성공 여부는 크게 두 가지에 달려있다고 봐요. 첫째는 그 새로운 플랫폼 전략이랑 캐시플러스 같은 모델들 있잖아요. 이걸 얼마나 효과적으로 또 얼마나 빨리 시장에 정착시키느냐, 즉 실행력의 문제입니다. 실행력. 네. 둘째는 그 실행의 타이밍이 거시경제 환경, 특히 금리가 좀 안정되거나 내려가는 시점이랑 얼마나 잘 맞아떨어지느냐. 이건 시장 환경과의 조화 문제죠. 타이밍도 중요하군요. 그렇죠. 만약에 고금리가 생각보다 더 길어진다면 전략을 실행하는데 더 큰 어려움이 따를 거고요. 반대로 전략 실행이 너무 늦어져서 시장이 회복될 때 제대로 성과를 못 보여준다. 그러면 투자자들 신뢰를 잃을 수도 있겠죠. 결국 내부 혁신과 외부 환경 사이의 어떤 시간 싸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완전히 상반된 가치 평가 지표들부터 시작해서 야심찬 내부 변화들, 그리고 만만치 않은 외부 환경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이 자료들을 토대로 보면 현재 오픈도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먼저 가치 함정이라는 시각에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최근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이게 어쩌면 회사의 실질적인 펀더멘털 개선 속도보다 훨씬 앞서 나간 그냥 시장의 기대감이나 투기적인 수요가 만들어낸 거품일 수 있다. 이런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거품 가능성? 네. 여기에다가 고금리라는 거시경제적인 어려움은 단기 실적 악화라는 아주 현실적인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만약에 회사가 지금 추진하는 이 야심찬 전략 전환이 기대만큼 성과를 못 내거나 아니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러면 현재 주가는 언제든지 다시 크게 떨어질 위험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겉으로 보기엔 싸 보이는데 실제로는 위험할 수 있는 그런 가치 함정의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시각도 분명히 있죠.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이게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관점도 있잖아요.
장기 성장 기회 측면에서는 어떻게 요약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장기 성장 기회 관점은요, 오픈도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근본적인 변신 자체에 주목하는 겁니다. 단순히 부동산 회사가 아니라 AI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그리고 자본 부담은 적은 그런 테크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 이걸 높이 사는 거죠. 변신에 주목한다. 네. 그리고 이걸 이끌어갈 강력한 리더십도 있고 캐시 플러스 같은 혁신적인 상품들이 초기지만 성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고요. 만약에 이 전략이 성공적으로 잘 자리 잡고 또 미래에 주택시장이 다시 회복 사이클로 들어선다면 그때는 오픈도어가 새롭게 바뀐 시장에서 아주 강력한 지배력을 가지면서 높은 수익성과 안정적인 성장을 만들어갈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잠재력? 그렇죠. 이 시나리오를 믿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재의 그 낮은 PS 비율이 오히려 이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는 초입에 있는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정말 진정한 장기 투자 기회로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결국 보내주신 자료들을 다 종합해보면 오픈도어에 대한 판단은 단기적인 변동성이나 위험을 내가 감수할 수 있느냐, 그리고 회사가 추진하는 이 근본적인 변화, 이 혁신 전략의 실행력을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겠네요. 특히 자료에서 2020년 이후에는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언급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각자의 전망이 참 중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단기적인 위험과 불확실성은 분명히 존재해요. 이건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료들은 장기적인 비전과 혁신의 가능성 또한 분명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둘 사이에서 정말 신중하게 평가하고 판단해야 하는 거죠.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느 쪽에 더 끌리시나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단기적인 위험인가요? 아니면 그 위험 너머에 있을지도 모르는 장기적인 잠재적 보상인가요? 정말 고민되는 지점이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오픈도어가 전통적인 부동산 중개인들을 꼭 경쟁 상대로만 보는 게 아니라 플랫폼 파트너로 이렇게 끌어안으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분산형 플랫폼. 이걸 보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쩌면 오픈도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산업의 파괴자, 디스럽터가 아니라 오히려 기술을 통해서 기존 참여자들, 그러니까 중개인, 판매자, 구매자 모두에게 더 좋은 도구를 주고 효율성을 높여주는 그런 협력자나 조력자의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파괴자가 아니라 협력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네, 그렇게 기술로 새롭게 짜인 미래의 부동산 생태계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보는 것도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재미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